공양왕이 즉위했습니다. 이성계의 힘으로. 네. 근데 나이가 45이야. 이성계 나이가 이때 둘이 비슷했겠나요, 그러면? 좀 더 많죠. 이성계가? 이성계가 공양왕을 세우고 처음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인임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9살짜리 우왕을 세우잖아요. 그쵸. 물정을 어리잖아. 모르는. 맞아요. 근데 45세. 아무리 놀고 먹길 좋아하고 돈만 밝힌다 하더라도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 이런 면에서 그리고 이성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몰랐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렇게 즉위한 공양왕 밀리지 않았다. 이성계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다 쥐고 있죠. 삼권 분립 이런 거 없던 시대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삼권 분립 있나요? 있죠. 있죠. 네. 상권 분립이 없던 시대. 그럼 신하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조언? 네. 다행인 건 조선시대는 더 강해지지만 왕에게 간언을 하고 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말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 되면 너 내려와 하면서 그때도 탄핵 비슷한 게 있었나요? 반정이죠. 네. 탄핵이 있죠. 유교에서도 탄핵을 정당화시키거든요. 잘못된 거는 그렇죠.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네, 역성혁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섬겨야 되지만 그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려오게 해도 된다. 도리를 못하면 유교스럽네요. 하늘이 내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양왕은 절대적인 권력은 있는 거예요. 단지 이성계가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토지개혁을 하면서 민심도 이성계 올랐고. 그런 상태에서 이성계를 대놓고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공양왕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몽주. 네. 정몽주는 위화도 회군할 때도 이성계 옆에 있었죠. 이성계 맞아. 이성계 옆에 있었고.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패할 때도 이성계 옆에 있었어요. 공양왕을 세울 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나기 전 네. 왜구를 토벌하고 다닐 때 부장으로서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뛰어다니던 인물이에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부장이라는 뜻은 참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문신은 아니다. 칼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느냐 네.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나뉩니다만 네. 정도전이 방골기질과 이런 게 셌던 사람이라면 네. 정몽주는 말은 없는데 포스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냥 기가 센 사람. 네. 그래서 정몽주와 정도전은 색깔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하지만 둘은 의기투합은 됐었죠. 뜻이 맞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네. 개혁. 네. 그런데 갈라쓴 것은 고려 내에서의 개혁이냐 새로운 나라에서의 개혁이냐. 그거에 대한 의견 충돌이었죠. 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몽주를 살짝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보다 나이가 5살 많아요. 1360년. 그러니까 정도전이 급제할 때 같이 급제했어요. 정도전이 진짜 빨랐네요. 그런 면에서는 정도전이 시험 운까지도 좀 있었던. 그리고 나서 여진족 토벌할 때 공도 세우고 1368년에 명이 원을 크게 부시고 명나라가 건국이 되고 고려에서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정몽주가 사신으로 갑니다. 정몽주가 가나요? 요때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가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난파를 당했대요. 배 타고 오다가? 서해 쪽이 그렇게 풍랑이 심할 때가 있대요. 뭐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뭐 배가 작아서 그랬다고 뭐. 네, 뭐 그땐 배가 작았으니까. 뭐 기술도 없고. 죽을 뻔했대요. 한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죽었대요. 네네. 근데 명나라 주원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게 해서 구조를 해줬대요. 정말요? 그 넓은 바다에서? 네. 했대요.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죠. 네. 근데 그때 그랬던 이유는 서류 같은 걸 보냈었는데 중요한 서류였구나. 그랬나 봐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사신으로도 가요.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권문세족이 힘이 세던 시절이었어요. 정몽주를 없애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도전처럼 대놓고 강성이면 자르기가 쉬운데 부러뜨려버릴 텐데 정몽주 그게 아니니 부러뜨리지 못했고 이인임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대요. 이인임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없애고 싶어서 너 죽어봐라. 당시에 왜구가 설치고 있었으니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였겠어요. 그런데 가서 잡혀갔던 조선인들 다 됐고 그리고 기가 있는 사람이요. 왜구 이렇게 정리 좀 하는 거 도와주기로 하고 뭐 서약서 쓰고 왔대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외교의 신이에요. 그러네요. 많진 않아요, 자료가 생각보다.
이게 정도전이랑 또 비교되는 게 네. 정도전한테 권문세족들이 너 원나라 사신을 대접해라고. 맞아요. 너 어떻게 됐죠?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쵸. 정도전 답죠. 네. 정몽주는 가라고요? 잘 응대했겠죠. 응, 갈게요. 가서 해결을 해요. 그 뒤에 또 명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주원장 생일. 생일 선물 주러 갔구나. 네네. 조공이죠. 네. 3개월 정도 걸릴 상황인데 2개월 만에 가라고. 그럼 이거 진짜 네. 뛰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갔대요. 그리고 주원장의 눈에 든 거야. 아. 그 전에 사신으로 파견됐다가 주원장 눈 밖에 들어가지고 깜빵에 갇혔던 고려 사신들이 있었는데 네. 그들까지 다 구해서 왔대요. 서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네. 그래서 정몽주를 볼 때 뭐 충신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외교관의 모습을 네. 한번 정몽한테서도 찾아보면 좋겠다. 누가 드라마 안 만들어주나? 그러게요. 정몽주는 사실 단신가밖에 몰라서 맞아요. 유명한 건 그거밖에 맞아요.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서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정몽주예요. 말을 많이 안 하셔서 또 자료가 없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명나라 갔던 거는 모르긴 몰라도 명나라 사료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좀 찾아보면 정몽주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몽주는 우왕과 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데 일조합니다. 네. 위화도 회군 때도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래서 흥국사 구공신이라고 하거든요. 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세우고 뭐 이런. 네. 거기에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계랑 보조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한 게 그 뒤에 돌아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몽주가 이성계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몰랐을까? 황산대첩 이후에 전주에 가가지고 파티한 걸 봤는데 몰랐다? 그럼 정몽주는 정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기록되지 않은 무언가에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또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왕과 창왕은 신씨니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건 정당성이 있는 거군요. 네. 우왕과 창왕을 폐해시킨 건. 그리고 공양도 어쨌든 왕씨니까. 나는 고려 왕실에 충성을 다할 거야. 근데 이 프레임이 정도전을 친 이방원이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이 개념을 끌어오기 위해서 정몽주를 자기가 죽였는데. 그래서 정몽주에 대한 평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심가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몽주가 쭉 이성계의 그늘에서 컸단 말이에요. 공양왕의 오른팔로 등장합니다. 이때부터는 조정에서 말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발언을 많이 한 그 힘도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계가 권문세족을 다 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열렸잖아요. 앞이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왕까지. 네. 그러니까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공양왕 옆에 정몽주가 서면서 어차피 상소도 올리고 의견도 제시하고 입배틀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인가 봐요. 근데 이거 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입배틀은 좋은 거 아닙니까? 전 토론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주먹 싸움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총을 겨누거나 이게 문제인 거지. 말다툼이 얼마든지. 네. 네. 입배틀을 할 때 정몽주가 워낙에 언변이 좋겠죠. 그쵸.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사신으로 갔을 때 잘했던 거 보면 언변이 좋았던 사람 맞아. 네. 그러니까 언변으로 눌러버릴 수 있었던. 그리고 공양왕이 you win 해주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몽주의 힘이 실리고 그러면서 공양왕이 힘이 실리는 거죠. 인사권이 왕한테 있잖아요. 네. 어차피 도장 찍는 사람 왕이니까. 그쵸. 그래서 세력이 비슷해졌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성계가 워낙 군사력을 군사권이, 쥐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몽주가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이때 만약 정몽주가 이겼다면 그럼 고려가 더 갔을 텐데. 그랬을까요? 구군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왜 500년 단위로 그쵸. 꺾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군이 다 한 게 아닐까? 그럼 어떤 세상이 열렸을까요? 다시 권문세족이 등장했을까? 새로운 권문세족이었을까요? 이미 토지개혁은 한 번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뺏긴 건 아니거든요. 다 뺏긴 건 아니죠. 제가 재밌는 책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성씨를 가지고 분석한 외국인의 논문이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성씨를 가지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집안을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고려시대의 권문세족들이 조선 초기엔 안 보이다가 뒤에 다시 등장한대요. 그들이 땅을 다 뺏긴 게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공양왕을 등에 업고 정몽주가 날개를 달았다. 아니면 공양왕이 정몽주의 등에 업혀서 날개를 달았다. 뭐라고 생각하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상황에 사건이 생기죠. 덫에 걸린 것 같아요. 우왕도 그랬고 정몽주도 그랬던 게 아닐까. 공양왕이랑. 이성계가 낙마를 하죠. 네, 맞아요. 낙마 자체는 큰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 덫을 친 게 아닐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게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마는 그럴 사실이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죠. 사고죠. 별일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원이 급발진을 한 거지. 제 생각은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래서 재밌어요.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이 쓴 글이니까 의심해볼 필요가 많죠. 이성계한테 병문안으로 오죠. 네. 이때 이방원을 만나서 하여가와 단심가를 불렀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뭐 썰이니까.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맞아요. 주고받았다만 일단 알고 있는 거면은 뭐. 맞아요. 네. 찾다 보니까 선주교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선주교야? 그럼 시간은 그렇죠. 기록이 안 남아있대요. 선주교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왕자의 난 때도 이 선주교에서 피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피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봤다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오. 그때 이성계 병문안을 하고 또 다른 분 병문안을 또 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방원이 초조했대요. 왜 안 와?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왔고 칼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도 뭐 정몽주가 죽을 거 알고 말을 뒤집어 타고 있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죽인 사람 알아 뭐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도 있고. 말을 먼저 쳤는데 말이 넘어지자 정몽주가 피신을 하다가 죽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쫓기면서 가다가 말에서 낙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원이 와서 찔렀다로 알고 있긴 한데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훨씬 좋은. 그쵸? 왜냐하면 치질해 보이잖아. 그런데 정몽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타고 있었다. 이게 훨씬 멋있잖아. 멋있죠. 그렇죠.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끈떨어진 공양왕 신하한테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죠. 그렇죠. 제가 아는 거는 유배 보내지 않고 옥새를 넘겨받으려고 이성계가 그랬다. 계속 압박을 했다. 이거는 이성계의 생각일지 정도전의 생각일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지도 궁금하고 지난 편인가요? 통일신라를 무너뜨린 왕건도 경순왕한테 옥새를 받는 형태로 체인지가 되거든요. 이성계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왕조가 바뀐다는 건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드디어 고려의 마지막 왕이 정몽주와 함께 끝납니다.